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가장 즐거운 금요일 여러분은 또 언더스탠딩을 시청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 계시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아니 지금 금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저녁에 왜 또 여기 여기 와 앉아 있냐?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 아무리 너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지식도 저희를 중요하지만 너무 언더스탠딩이 예? 사랑해서 그렇죠. 정말 행복한 인생 살려고 이것도 듣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추운 얘기 해야 되네요. 네,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뭐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다. 얼마 전 마이크론이 또 실적도 발표하고 내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반도체 사업 괜히 시작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요약하면 그런 뉘앙스였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상황 어떤지 반도체 업계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도 좋지만 또 한두 회사 이야기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이런저런 이야기 잔뜩 들고 온 모양입니다. 만나서 들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들어봐야죠. 그리고 2교시에는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가 또 재미있는 통상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그냥 언더스탠딩 봅시다.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오잖아요. 잠시 후에 권순우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아까부터 컴퓨터가 잘 안 열려서 고생하고 다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왔습니다. 삼프로TV의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권 팀장님은 이거 왜 안 하세요 오늘? 아이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을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요? 국교 믿어요? 몇 살인데? 6살, 9살. 와, 9살은 믿어요. 효도하는 중이고 6살은 애매하다. 저희 내일 동춘 서커스 보러 가려고요. 그거 어디서 합니까? 그 대부도 가는 길에. 그래요? 예, 상설 상설로 공연장이 공연하는데 있습니다. 예. 야, 크리스마스 계획도 세우셨네요. 네. 그리고 내일은 그 동춘 서커스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저 아는 분은 아들이 5살인데 예.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5살짜리 아이가 검증하겠다고? 검증하겠다고 안 잔다고? 안 자는 건 아니고 예. 보통 원하는 걸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잖아요. 예. 그런데 원하는 걸 말을 안 하고 있다며. 예. 말을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오면 이건 진짜 산타가 있는 거고. 와. 아빠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그게 오면 이건 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야, 거니까. 현명하네, 현명해. 예,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못 받겠네요. 야, 깨지면 안 되는데 환상이. 예. 네. 반도체 이야기. 마이크론 실적이 나쁜 걸로 나왔죠? 예. 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반도체 안 좋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악재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의 바닥의 어디인가를 좀 물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냈을 때 주가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눈을 막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쯤 되면 바닥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군데가 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실적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1위 업체가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그거보단 좀 낫겠구나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보통 불러요. 제일 먼저 와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럼 저 뒤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이 좀 다르죠 마이크론이. 한 달 정도 빨라요. 2달 늦거나 한 달 빠르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정도 먼저. 근데 사실 이번에는 보나마나 안 좋을 거였기 때문에 보니까 안 좋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한 거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영어로 실적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출액이 한 39% 정도 줄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YOY로는 47% 정도 줄었다. 근데 참 이게 실적 반토막 나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져요. 매출액이 41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 10조 매출하던 회사가 1년 만에 이익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를 걱정해야 될 건데 예. 이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는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뭐 적자도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이것도 뭐 적자를 뭐 맨날 내던 것도 아니고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6년 만에 한 번 적자 난 거라 뭐 적자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다음 분기에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 바닥을 형성하게 될 거냐.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참 얄미운 게 주가가 참 얄미운 게 예. 바닥을 확인하려고 보면 이미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주가의 경우에 예, 우리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뭐 바닥인가 아닌가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 정서역 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측면이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괜히 그 바닥이 아닌데 투자를 했다가 이게 지하가 더 있네 뭐 그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게 좀 골치 아픈 측면이 있는데 일단 디램이 29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41%가 줄었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는 49% 그냥 깔끔하게 반토막 났고요. 평균 단가도 한 20%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이게 제품 가격이 막 20%씩 빠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이러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도 20% 빠졌고 매출도 그러니까 양도 생산량도 20% 빠졌네요. 예. BG 예. 빅그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빅그로스도 그 정도 빠졌고 가격도 그 정도 빠져서 그냥 두 개 뭐 양방으로 맞은 거죠. 뭐 그러네요. 가격도 빠지고 물량도 내고. 더 안 좋은 거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습니다. 다음 분기 예상 매출액은 38억 달러 예상했는데 지금 여기는 41억 달러 했는데 여기서 38억 달러로 더 줄어드는 거고 이것도 이전에는 아까 47%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음 분기 예상치는 51% 줄어든 수준. 더 나쁜 걸로 더 나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마이크론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 디램 시장 수요가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공급 투자 관련해서는 좀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가동률을 좀 낮춰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론이 이제 투자 삭감하고 공급량 줄이겠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기존보다 20% 줄이는 것이 내년 1분기쯤부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재고 조정 들어가는 거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돼야 재고가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설비 투자 삭감을 발표하다고 얘기하면서 24년에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리진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내년에 자기들이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과잉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4년에도 좀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그거죠. 형님 좀 같이 줄이시죠. 그 삼성전자에게 내가 여기서 더 줄이면 점유율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형님이 좀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8,000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 감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재고가 239일이에요. 와. 네. 239일 예. 재고가 예. 계속 쌓아놓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계속 쌓여 있는 거 뭐 만들어 놓은 거 1년 동안 창고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참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다고 봅니까? 보통 뭐 그동안은 서버가 그래도 조금 먹여 살렸느니 그거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예,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노트북 네, 서버 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여기서 그 뭐 우리가 이제 바닥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그널을 자꾸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가 정점 찍고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메모리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도 많았고 고객들이 가진 재고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고객 재고가 정점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단계. 그러면 조금은 살 수 있다. 나중에 재고가 좀 떨어지면. 그 부분은 좀 뭐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 갖고 오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공급 과잉은 이제 어떻게든 좀 감산을 해가지고 좀 잡으려고 하는 거고 예. 고객사들도 이제 수요를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재고를 좀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뭐 특별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좀 반등을 해준다,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얇아진 상태니까 팡 뛸 수가 있어요. 예. 거의 그거 기대하는 거죠. 아. 고객 재고가 그러니까 고객들도 이게 수요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재고 많이 주문 안 넣어야지 예. 라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질 거고 여기도 많이 안 사갈 것 같으니까 공급을 줄여야지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얇은 상태로 그냥 갈 건데 여기서 경기가 언제 돌아설지는 우리가 전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기가 회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으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고 같은 경우도 지금 13주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평균 재고가 한 6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13주면은 뭐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도 안 좋습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36억 달러로 16.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 뭐 16.1% 역성장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공급량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일 게 아니라면 내년에도 재고가 더 쌓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말씀드렸던 이거는 스마트폰이라 지금 나오는 화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트너가 조사했던 게 16%였고 WSTS가 조사한 거는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뭐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삼성전자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도 되게 춥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추울려 그러는지 우리 또 그 황금 양말 아저씨 맨날 이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골드만삭스가 예. 실적 전망을 4분기 실적 전망을 5조 8천억을 냈어요. 이게 이전 추정치가 7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이익이 7조 8천억 정도 낼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낸 거는 5조 8천억 거의 2조 원을 날렸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14조 벌었거든요. 예. 근데 14조 벌었는데 그거를 1년 만에 5조 원대로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 3분의 1. 영업이익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7조 6천억이에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들도 이익 전망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5조 원대 영업이익 나오고 실적 컨센서스가 7조 6천억 있으면은 예.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어닝 쇼크로 시장이 좀 충격받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의 삼성전자 실적은 올해보다도 한 절반은 줄 거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분기별로 한 1조 원 이상 영업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적자가. 예. 그리고 올해 한 20조 정도 이익을 냈던 삼성전자 메모리 산업이 내년에는 똔똔? 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20조씩 벌다가 어떤 때는 똔똔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데들이 이제 스마트폰, PC, 노트북, 서버 뭐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분기에 한 3억 대 정도 판매가 돼요. 좀 많이 팔리면 아까 좀 표 보여주시면 좋은데 많이 팔리면 한 3억 6천만 대 정도. 안 팔리면은 한 2억 8,700.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판매량 11월 숫자를 보니까 한 달에 1억 400만 대 정도 했으니까 전년 대비 20% 빠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출하량도 좀 빠지고 아이폰이 많이 빠졌어요. 그 폭스콘에 막 갇혀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사실 뭐 유럽도 지금 뭐 전쟁하고 뭐 하느라고 좀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1억 3,400만 대 팔았는데 전년 대비 21% 줄었습니다. 하반기는 뭐 3억 대가 훨씬 못 미칠 것 같고요.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 그 봉쇄 조치로 출하량 크게 줄었습니다. 샤오미 490만 대, 오포 990만 대, 비보 990만 대 이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요. 예. 샤오미도 직원 32,000명 중에 한 20% 정도 되는 6,000명 감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좀 경기 좋을 때는 한 18개월에 한 번씩 스마트폰 바꾸다가 요즘은 한 36개월 3년 꽉꽉 채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을 보면은 1년에 한 1억 1억 9천만 대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한 2억 4천만 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9천만 대로 줄어들 걸로 보여요. 이거 그냥 봐도 메모리 반도체 잘 안 팔리겠다는 게 그렇네요. 예, 다 느낌이 휴대폰 안 오시죠. 팔리고 노트북 안 팔리고. 예, 그래서 트렌드포스 전망은 그 다음에도 더 줄어듭니다. 반등하는 게 아니고 1억 7천만 대. 공기였군요. 예. TV도 쉽지 않습니다. TV도 이제 글로벌 3분기 글로벌 누적으로 보면은 12.7%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연말에 좀 TV 사고 살려는 분들은 좀 TV 값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기대했던 게 서버거든요. 예. 서버는 이제 B2C라 소비자들은 이제 돈 없으면 안 사는 건데 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점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는 좀 안정적인 좀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한 거기도 하고 나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좀 그래도 B2B니까 좀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구지가 뭐 그래가지고 뭐 거부가 뭐 대가리를 안 내놓으면은 뭐 구워 먹겠다 뭐 얘기했는데 인테라 뭐 CPU를 안 내놓으면은 진짜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우리가 DDR5는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용량 4배, 속도 2배 그래서 가격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진짜 성능적인 측면에서 뭐 4배, 2배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전력이 좀 기대가 돼요. 이게 DDR4가 1.2V를 쓰는데 네. DDR5는 1.1V를 써요. 그럼 0.1V 차이밖에 안 내는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8%거든요. 예. 그리고 기술 스펙상으로 보면은 전력을 한 20% 정도 덜 써요. 그러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다 전기 요금이 제일 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전력 사용을 한 20% 정도 줄여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이건 된다. 예. 나오기만 하면 서버에 쫙쫙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서버용 CPU 시장의 점유율이 90%예요. 원할 때 내는 거예요? 예?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예요, 인텔이? 아니요, 그거 낸다 그랬는데 자꾸 안 내요. 그러니까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낸다고 막 그랬는데 뭐 그랬고 뭐 올해 초에 나오네 뭐 이거 되게 오래된 떡밥이거든요. 뭐 예. 계속 낸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버용의 기대는 되지만 뭐 인텔이 뭘 내야 뭘 하든지 예. 말든지 할 건데 일단 전망은 DRAM 시장에서 현재 올해는 DDR4의 점유율이 50% 정도 됐어요. DDR5는 2%도 안 되는데 2024년에는 역전이 될 거다. 요겁니다. 요게 사파이어 레피즈. 요게 나와야 되는데 네. 요게 나와야 요걸 딱 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24년에 DDR5가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26년이 되면 DDR5의 점유율이 40%가 넘을 거다라는 전망은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맨날 나온다고는 하니까 뭐 나오기는 내년 초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기도 다 그 자기네 클라우드에 언제 사파이어 레피즈 넣을 거라는 거에 계획을 다 발표를 했어요. 뭐 예.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했는데 그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런 계획이 딱 나오면 저때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매수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획이 나와도 뭐 맨날 안 지키니까 그거를 좀 지켜보고 갈 필요가 좀 있겠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 사실은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가 예. 무슨 노트북 판매량이 더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예. 성장률이 더뎌지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측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에서 예.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은 상품 소비 쪽이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예. 서비스 소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 놓게 보면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정도만 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상품 소비가 서비스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일단 상품 쪽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경제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안 타격을 좋습니다. 받는다.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품의 그 제조단에서 보면은 예. 되게 굴뚝 산업 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 뭐 플라스틱, 뭐 석유화학, 뭐 석유, 정유 회사, 요런데 가스 회사, 에너지 회사, 원자재, 예. 요런 쪽이 좀 괜찮고 안 좋은 데들이 보면은 빅테크들이에요. 그러니까 테크 쪽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근데 테크 쪽에다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 테크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누가 쓰냐? 이게 IT 기기 쪽. 예.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품. 상품이 예, 안 상품 좋고. 안에서는 더 안 좋은 IT. 여기에 그 공급하는 쌀이 반도체. 반도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피 펜트업 수요가 있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많이 샀던 것도 IT 기기잖아요. 어디 예, 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해야 돼. 줌도 해야 되고. 그 언더스탠딩을 보려면 예. 우리가 좀 빠른 스마트폰을 언더스탠딩 보려고 많이들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전에 뭐 재미없는 거 그런 거 볼 때는 좀 끊겨도 되는데 예. 이프로님 얼굴 좀 흐릿하게 좀 없지. 이프로님 얼굴 흐릿하게 나오거나 이제 해상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들 얼굴을 주민을 해주시는군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네.
그 아까 중국에서 했던 얘기처럼 그 전에는 교체 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지금 저 돈도 좀 있는 데다가 쓸 데도 별로 없고 우리가 이제 IT 관련한 뭐 메타버스니 콘텐츠니 이쪽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체 주기를 빨리 가져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은 뭐 지금 쓰는 거 크게 문제 없다 그러면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좀 식상한 얘기인데 예. 혁신이 없다. 그 혁신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식상한 얘기긴 합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갤럭시의 Z 플립 4, 네. Z 플립 3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뭐가 얼마나 다르냐? 예, 얼마나 다르냐가 있는데 Z 플립 3가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싸고 이건 신제품인데 비싸요. 예. 근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뭘 사겠냐는 거죠. 예. 예. 그럼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먼저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단가 좋은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 14는 여전히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줄 서서 사야 돼요. 예. 근데 중국 문제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이폰에는 또 있고요. 오포, 비보, 샤오미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뒤로 느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이 없다는 거에 같이 연장선인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은 그 차세대 디바이스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고서 메모리 반도체가 대박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더블로 났고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다음이 무엇일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것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했었거든요. 또 대표적인 데가 뭐 5G, 자율주행, 예. 그 AR, VR, 그렇죠. VR, 이거 쓰는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요거 되면 메모리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는 거 점유율 50% 삼성전자 먹고 들어가는 거다. 네. 지금 여기 뭐 스마트폰 조그만 거 저거 할 때 메모리 반도체 넣을 때도 없지. 차에다 넣으면 막 엄청나게 넣을 수 있다 이거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요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원래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면 2022년? 그렇죠. 어. 이제 한 7일 정도, 8일 정도 예. 남았는데 그 안에 예.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예. 그 와중에 자율주행을 담당하던 임원이 면됐습니다. 안 내겠죠. 예. 그러면 그 사업부는 없어진 겁니까? 임원이 면됐으면? 자율주행 사업부를 없앨 수는 없죠. 예. 근데 그 전 임원이 계획했던 그대로는 가지 않겠죠. 새로 짜겠다. 예. 뭐 잘 안 됐나 보네. 예. 네, 그리고 사실 레벨 3가 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근데 레벨 3 되게 애매하거든요. 공간적으로도 되게 한정적이고 예. 그게 비싸긴 또 되게 비싼데 그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지를 레벨 3가 뒤에 가서 자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레벨 4. 레벨 3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안 잡아도 돼요? 예, 핸드프리. 근데 거기 조건들이 좀 있어요. 뭐 몇 킬로미터 이상 뭐 하면 안 되고 뭐 여기서 경고 주면 내가 좀 잡아야 되고 또 시내 도로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이제 이 D-Day가 왔으니까 자율주행 레벨 3가 올해 안에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를 발표한 거는 이미 2017년, 18년 막 이때였잖아요. 한참 이걸로 팔아먹은 거죠. 자율주행은 다들 될 거라고 하고 되겠다고 하고 하다가 요즘은 왜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그 아르고 AI라고 예. 그 포드하고 폭스바겐의 그 헤드였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는 헤드적인 역할을 하던 회사였는데 예. 그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현대차는 이름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예. 여기는 아예 청산했어요. 그 합작 예. 자율주행 개발팀을.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허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 허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 뭐 규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도시 인프라적인 측면이라든지 원가가 안 떨어지는 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로 투 트랙으로 시간 5분 남았죠. 예.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은 점점 고도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쓸 수 있잖아요. 예. 오토파일럿 같은 건 지금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테슬라 방식.
사이드였고 이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그거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우리는 레벨 4로 가겠다. 한 번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그게 이제 그 웨이모를 비롯한 그러니까 구글과 웨이모 요쪽 진영의 그런 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쪽 진영이 거의 무너져 있어요. 레벨 4 한 번에 가겠다는 게 거의 무너져 있고 지금 뭐 레벨 4 해봐야 사람 싣고 다닐 거 아니라니까 요새 뭐 음식 배달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왜 뭐를 새롭게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네. 하려니까 이게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하는 그 점이 뭔지가 궁금하다. 전문가들이 될 것 같으니까 했을 텐데.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우기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 그 회사 좋다고 할 때는 된다고 했잖아요, 다들.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된다 그랬죠. 펀드레이징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떠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얘기가 됐을 때가 그 타이밍이에요. 펀드레이징 할 때. 근데 펀드레이징 끝나고 나면 한 3년에서 4년, 길게 보면 5년이 되면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들 되면서 해보니까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뭐 저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되네,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규제를 못 풀어주네, 규제 안 풀어주면 우리가 안 되네, 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금리는 오르네, 이런 상황들이 얽히면서 이게 막 조금 그 톤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레벨 4의 그 거를 가는 거보다는 주행 보조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 그냥 운전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주행 보조 써보셨죠? HDA나 이런 거 쓰면 진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벨 4로 가서 우리가 택시 사업을 하자, 로봇 택시 사업을 하자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레벨 2 단계에서 레벨 2 단계를 좀 더 고도화 시켜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여전히 자동차 상품을 파는. 도요타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GM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앞서가던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이 좀 빨랐던 게 현대차가 레벨 3였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혼다도 레벨 3가 있고 다임러도 레벨 3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 반응을 봤을 때 무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VR, AR도 뭐 메타버스 세상 오면은 우리 스마트폰, 노트북 이거 안 쓰고 다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뭐 사무실도 안 가고 이거 딱 집에서 이거 딱 끼고 있으면은 이제 사무실 된다고 했는데 다 된다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는 뭐 6세대 와이파이라든지 뭐 6G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AR 장비에서 어지럽지 않게 하는 그 다양한 기술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게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애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애플이 AR, VR, 그러니까 애플이 하면 뭔가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세상에 애플이 안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애플도 그 자율주행차가 늦췄잖아요 계획을. 애플은 보니까 되는 것만 해. 유일하게 되는 것만 하지. 왜냐면 어차피 본인들 돈으로 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남의 돈으로 하려니까 다 거짓말만 하고 우리 모른다고. 그래놓고 뭐 다들 와서 아무도 검증 안 되니까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딜에 많이 쓰일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안 하면 게 안 되는 건 낫을 텐데 앞으로는 자기 돈으로 할 거 아니면 그냥 애플도 한참 뒤에 한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들 아시잖아요. 5G 통신되면 뭐 된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뭐 전 세계 1등 해가지고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뭐 로봇으로 뭐 의료 막 이거 원격 진료하고 뭐 한다. 근데 거기에 원래 다 디램 들어가는 계획으로 우리가 이제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뻥이고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기대를 했던 시장의 센티멘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이 영원히 안 될 것이며 자율주행 고도화 그 ADAS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반도체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뭐 옛날처럼 이게 와 이거 너무나 될 거야 그래서 기대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이슈예요. 되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가 탁 턴어라운드를 해주면은 그런 게 있어야 수요 공급이 딱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탁 터져주면은 좀 거기를 바닥으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다들 회의적으로 더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만큼만 가능성이 있어도 막 지금 회의적으로 보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누가 횃불만 들면 쟤 뭐 되겠는데 뭐 다 으쌰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시각이었는지를
근데 생각해봐. 진도준이만 알겠지. 진도주의를 시키 마라. 이게 다 겹쳤어요. 이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 다 이게 똑같이 겹쳐가지고 근데 디램은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데 이게 다 같이 멈춰버리니까 뭔가 좀 시장의 기대가 좀 낮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매수 추천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다면은 요런 상황들에 대한 논리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것이 매수 추천인 거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한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데 아직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추울 것 같다. 네. 희망이 보이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죠?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면 주가는 이미 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한겨울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걸? 그러니까 언제 희망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알았어요. 좀 비싸게 살게요. 됐어. 비싸게 살게요. 좀. 알겠습니다. 네. 산프로 TV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